어르신 건강 점검, 무조건 많이? 아니면 똑똑하게? 여러분, 건강 체크는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1년에 한 번 꼬박꼬박?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던 그 건강 점검이 어쩌면 우리 삶의 활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에이, 설마 싶으시겠지만 이건 그냥 뜬 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랍니다. 특히 70을 넘기신 분들이 받는 건강 점검 중 상당수는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막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괜한 걱정거리만 늘리고 불필요한 치료와 적지 않은 돈까지 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한 유명 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68% 정도가 실제로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이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진단 결과에 불안해하거나 심지어는 몸에 맞지 않는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젊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 몇 가지가 오히려 어르신들께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우리의 오랜 믿음이 이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생각이 되어버린 셈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검사는 꼭 챙겨야 하고 또 어떤 검사는 괜찮습니다 하고 거절해도 되는지 훨씬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쓸데없는 검사와 약에 쓰는 시간과 돈을 아껴서 정말 필요한 곳, 즉 진짜 건강과 행복을 위한 곳에 에너지를 쏟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분명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희 지혜로운 노후 이야기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걸어갈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 드릴게요.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 이야기도 분명 여러분 삶의 중요한 생각거리를 던져줄 거라 믿어.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만약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아버지와 병원, 그리고 작은 깨달음. 지난 주말 80세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다녀왔어요. 정기검사 결과에서 몇몇 수치가 기준선에서 살짝 벗어났다는 이유로 추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검사들이 아버지 연세에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 검사들 전부 다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자 선생님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세에 따라 검사의 효용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검사만 잘 골라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검사를 원래 하는 거니까 하며 받아왔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때로는 필요 없는 치료까지 받게 되었을까요? 특히 70세가 넘어가면 건강검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은 사실 모든 연령대를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서 설계된 경향이 있어요. 40대의 몸 상태와 80대의 몸 상태가 같을 리 없는데도 우리는 같은 잣대로 평가받고 있었던 거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굳게 믿고 계시지만 그것이 오히려 큰 오해일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할 때입니다. 친구 최영수 씨의 6개월. 제 친구 중에 최영수 씨라고 있어요. 76세 받은 종합검진에서 심장에 아주 미세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죠. 그 후 6개월 동안 반복되는 검사와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그는 매일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아무 문제 없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6개월 동안 난 매일 죽음 문턱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야. 이처럼 필요 이상의 검진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떤 검진이 나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검진은 단호히 피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검진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삶의 한 부분처럼 익숙해졌지만 정작 우리는 그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받는 이 검진들이 때로는 오히려 몸과 마음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건강을 위해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검사가 많다고 건강해질까? 뜻밖의 함정. 이번에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내용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검사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저희 72살 되신 강 여사님의 경험을 통해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강 여사님은 건강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죠. 해마다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으셨고 병원에서는 모범 환자라 불릴 만큼 성실하게 모든 절차를 따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받은 영상검사에서 아주 작은 혹 같은 것이 발견됐어요. 의사는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권했고 강 여사님은 불안한 마음에 곧장 여러 병원을 오가며 각종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큰 문제는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검사 부위에 신경통이 생겨버렸죠. 통증을 잡기 위해 처방받은 약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 한동안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셔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었던 작은 소견 때문에 몇 달간 몸과 마음고생만 하신 셈이죠. 괜히 검사받았다가 병만 얻었네. 강 여사님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씁쓸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처럼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는 진단과 치료를 과잉진단, 과잉치료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위험은 더욱 커져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나이에 따라 몸의 정상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입니다. 어떤 수치가 젊은 시절과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검진 기준은 여전히 젊고 건강한 성인의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어르신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더라도 70세가 넘은 분들에게는 약간 높은 수치가 오히려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정상 범위라는 이름 아래 그분들을 환자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둘째, 검사 그 자체가 갖는 위험성입니다.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도 나이가 들수록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장 천공, 구멍이 나는 것, 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간단한 검사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어르신들의 몸에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약물 치료의 부작용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혈압이 기준치를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혈압약을 처방받으셨어요. 처음엔 아무 의심 없이 드시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지럼증이 심해지셨죠. 알고 보니 어머니 연세에는 그 정도 혈압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었고 오히려 약 때문에 더 힘들어하셨던 거예요. 결국 약을 조절하고 나서야 몸이 다시 편안해지셨습니다. 넷째,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추가로 받게 되는 정밀검사, 약값, 병원 방문 횟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비용을 동반합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1년 동안 손주에게 줄 용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비로 쓰고 말았다고 허탈해하셨어요. 건강을 챙기려 했던 일이 오히려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빼앗아간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 바로 심리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느끼는 불안감, 조금이라도 수치가 기준을 벗어나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큰 병 아닐까? 걱정하는 그 긴장감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실제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사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 불안감은 그 어떤 치료보다도 무겁고 지독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검진은 무엇일까요? 모든 검사를 다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검사만을 잘 골라서 받고 나에게 맞는 건강 기준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방이며 회복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검사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그 에너지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명한 노후 건강 관리 아닐까요? 70세 이후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핵심 건강 점검 5가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모든 검사를 다 받는다고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알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검사는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1. 혈압. 매일 아침 체크하는 습관.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아무런 증상 없이 다가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아버지 혈압을 직접 재드리고 수첩에 기록해요. 처음엔 그저 귀찮게 느껴졌던 이 작은 습관이 지금은 하루를 여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죠. 아버지도 말씀하세요. 아침에 혈압부터 재고 나면 오늘 내 몸 상태를 대충 짐작할 수 있어. 내 하루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이 당뇨병, 조기 발견하면 약 없이도 관리 가능. 당뇨는 몸 여기저기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하면 약 없이도 식단 조절과 운동 같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저희 동네 박 할머니는 75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매일 꾸준히 식단 관리를 하고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실천하셨어요. 그 결과 1년이 지나지 않아 약을 줄이고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식단 바꾸고 걷기 시작하니까 몸이 훨씬 가쁘네. 당뇨 덕분에 오히려 건강을 되찾은 셈이지. 3. 뼈 건강. 골밀도 검사로 낙상 예방. 특히 폐경기를 겪으신 여성분들이라면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누워 지내거나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죠. 저희 어머니는 67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고 그 후로 칼슘과 비타민 D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서 일주일에 2번씩 근력 운동을 하셨어요. 지금 여든을 바라보시는 어머니는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리십니다. 꾸준함이 건강의 기둥이 되어준 좋은 사례죠. 4. 잘 듣고 잘 보는 것, 청력과 시력 검사. 나이가 들면서 감각기관이 점차 둔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방치하면 세상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이는 외로움이나 우울감,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도 청력이 떨어졌지만 처음에는 보청기 착용을 망설이셨어요. 괜찮아. 아직 들려. 괜히 거추장스럽게 뭘 그런 걸 껴? 하지만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고 표정에서도 어두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결국 보청기를 착용하신 뒤 삼촌의 얼굴엔 다시 웃음이 돌아왔고 예전처럼 농담도 곧잘 하십니다. 5. 마음 건강 돌보기, 우울증 선별 검사. 노년기의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저하나 노화 현상으로 여겨져 종종 방치되곤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한동안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의욕도 눈에 띄게 줄어드셨어요. 처음엔 저희 가족도 그냥 연세가 드셔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우울증 선별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받고 상담과 가벼운 약물 치료를 병행하신 결과 눈빛부터 다시 밝아지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우울증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냥 다 나이 탓인 줄 알았지. 근데 치료받고 나니까 세상이 다시 색깔을 되찾은 것 같더라. 이 5가지 검사는 단순히 병을 찾아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의 후반전을 보다 편안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라는 점입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핵심적인 검사들만큼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나에게 맞는 건강점검, 어떻게 찾을까? 건강검진은 결코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몸 상태, 가족 중에 어떤 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는지, 가족력,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78세의 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2분 다 심장 문제로 고생하셔서 그쪽 검사는 꼬박꼬박 챙겨. 하지만 다른 암 검사는 이제 잘 안 받아. 내 몸이 뭘 더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건 내가 제일 잘 알거든. 이처럼 나이 들어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기보다 더 정확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지혜 아닐까요? 가족력, 무시할 수 없는 단서. 가까운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누군가가 특정한 질환, 암, 심장병, 당뇨 등을 앓은 적이 있다면 그 질환에 대한 검사는 단순히 정기검진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신경 써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우만 봐도 가족 중에 위암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셔서 저는 위 내시경은 다른 검사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받고 있어요. 반면 다른 종류의 검진은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그 필요성을 판단하고 조절했습니다. 왜냐면 모든 검사를 다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란 걸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내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질환에 집중하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보다 현명하게 쓰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생활 습관, 내 몸이 보내는 신호. 건강을 생각할 때 생활 습관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담배를 가까이 하셨다면 폐 관련 검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젊었을 때부터 햇볕 아래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다면 피부암 검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먼지 많은 환경에 오래 노출되셨기에 지금도 꾸준히 폐 기능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몸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기억하니까요. 복용 중인 약, 확인은 필수. 그리고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현재 먹고 있는 약입니다. 어떤 약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정기적인 기능 검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죠. 제 친구 어머님은 관절염 약을 오랜 시간 드시고 계신데 그 때문에 6개월마다 빠짐없이 간 기능 검사를 받고 계세요. 약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약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겠죠. 의사와의 소통, 현명한 질문이 답을 찾는다. 결국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전문가인 의사와의 신뢰 있는 관계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갈 때마다 저는 꼭 미리 질문 목록을 준비해 가요. 이 검사가 지금 꼭 필요한가요? 검사를 받았을 때 혹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이나 위험은 무엇인가요? 만약 이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면 치료 방향이 크게 달라지나요? 지금 연세에 이 검사를 건너뛰면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가면 막연한 불안감 대신 명확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가 더 잘 알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나누려 하시니까요. 나만의 건강 기록장 만들기. 건강 검진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 결과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기억하느냐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건강 수첩을 따로 만들어 그 안에 모든 검사 결과, 드시고 계신 약물 이름과 용량,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꼼꼼히 적어두고 있어요. 병원에서 상담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라는 게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습관은 정말 소중합니다. 검진보다 중요한 것, 매일의 삶 속 건강 습관. 하지만 오늘 저는 건강검진 그 자체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바로 일상입니다.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소한 습관들의 반복이 때로는 의사의 처방전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70대 이후에는 정기검진보다 일상의 건강 습관이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이웃이신 이 할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90을 넘기신 나이에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몇 바퀴씩 돌며 걷는 분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에 빠지지 않으시죠.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약도 좋지만 내 두 다리가 더 좋은 약이야. 걷기 시작하고 나서는 감기도 잘 안 걸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운동,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요. 내 몸에 맞는 운동 찾기.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뛸 수는 없죠. 무릎이나 관절에 부담이 된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충격이 적은 운동도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제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73세에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지만 매일 아침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아쿠아로빅, 물속 체조에 꾸준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물속에서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젠 제법 따라 한다니까. 하고 나면 무릎도 훨씬 부드럽고 기분도 상쾌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 아닐까요? 잘 먹는 것의 중요성, 단백질과 수분. 생활 습관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단백질 섭취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단백질 보충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 고기 같은 단백질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질긴 음식을 씹기 힘들어 하셔서 저는 두부, 계란, 생선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들을 식단에 꼭 포함시키려 애쓰고 있어요. 또 콩이나 버섯처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도 자주 활용합니다. 두부 하나로도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많을 줄 몰랐네. 이제는 고기를 특별히 찾지 않으셔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수분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이 마르다는 감각조차 무뎌져서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쉬워.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위해 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해두고 물을 드시도록 챙겨드리고 있어요. 처음엔 성가시다고 하셨지만 이젠 자연스럽게 물병을 옆에 두고 드시게 되었고 덕분에 피부 건조함이나 변비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정말 크더라고요. 꿀잠을 위한 노력, 안정적인 수면 습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잠의 역할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힘들어 하시는데 잠들기 전 안정적인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 저녁 8시쯤이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십니다. 이 나이에 약 없이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저녁 습관이 보약보다 낫다니까. 어머니의 이 말에는 오랜 불면과의 싸움 끝에 찾은 평온함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 사람들과의 연결. 무엇보다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몸 건강을 잘 챙긴다 해도 외로움이 깊어지면 마음의 병은 곧 몸에도 영향을 미치죠.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77세의 동네 어르신들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하셨어. 처음엔 쑥스러워하셨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가끔 작은 발표회도 준비하며 삶의 생기를 되찾으셨어요. 노래 부르면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 같이 웃고 떠들고 가끔 틀리면 어때? 서로에게 배우고 즐거움을 나누는 게 참 좋아.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두 번째 청춘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70대 이후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병을 피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과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얼마 전 방문했던 한 시니어 케어 센터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기분, 몸의 에너지 상태, 통증 여부, 전날 밤 잠은 잘 잤는지 등을 간단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게 한다고 해요. 그 덕분에 어르신들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방식을 부모님께도 시도해봤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내가 무슨 학생도 아니고 일기는 무슨 일기냐 며 웃으셨지만 몇 주가 지나자 오히려 먼저 펜을 드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내가 잠을 설친 날은 꼭 전날 저녁에 커피를 마셨더라고. 그걸 몰랐네. 이렇게 자신의 몸 상태를 생활 패턴과 연결지어 이해하게 되자 아버지도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데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삶의 어느 시기보다도 나 자신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노년기에는 작지만 꾸준한 실천들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체조 한 동작이든 물 한 잔이든 일기 한 줄이든 말이죠. TV를 늦게까지 보거나 카페인이든 음료를 마신 날엔 어김없이 잠을 설쳤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렇게 불편한 밤을 여러 번 겪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내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섬세한 알아차림 하나하나가 값비싼 건강검진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스스로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습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실감하게 된 거죠. 스트레스 관리와 예방, 건강한 노후의 또 다른 축.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절대 간과할 수 없어요. 요즘처럼 변화가 빠르고 신경 쓸 일이 많은 세상에서는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것이 진짜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76세의 나이에 명상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우셨다고 해요. 5분도 너무 길었어. 온갖 잡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녀서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은 하루에 20분씩 꾸준히 명상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면 몸도 따라서 편안해져. 혈압도 눈에 띄게 안정됐지 뭐야.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평온함을 되찾은 그는 이제 마음의 평화로 몸의 안정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미리 대비하는 지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외방 중심의 건강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위험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낙상 예방, 집안의 문턱을 없애거나 낮추고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어두운 곳에 센서 등을 설치하는 등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노년기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에 대비한 예방접종은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건강, 잇몸 질환은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올바른 칫솔질 습관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저희 집도 부모님을 위해 욕실과 자주 다니시는 길목벽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했어요. 조명도 더 밝고 눈이 편안한 색으로 바꾸었죠. 이런 작은 배려들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말을 이제는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 찾기, 활력 넘치는 노후의 비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중 하나는 삶의 목적을 갖는 일이라고 합니다. 단지 숨쉬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아는 것이죠. 장수마을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키가이, 즉 삶의 보람이나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삶의 의미를 찾아가셨습니다. 73세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거든요. 그 일은 어머니께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일 때 정말 기뻐.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 그 말 속에는 말로 다 표현 못할 보람과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활동 하나하나가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더 강력한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요? 진짜 건강이란 무엇일까? 삶의 질을 생각하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 속 핵심은 무엇일까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건강검진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병을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즉 삶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제 지인이신 김 교수님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88세의 어느 날 암 검진 결과에서 좋지 않은 소견이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큰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님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남은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깊이 고민한 끝에 수술 대신 통증 관리와 같은 증상 완화 치료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내가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회복하는 데 쓰고 싶지는 않네. 그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땐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분의 결정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2년 동안 병세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평생 가보고 싶어 했던 남도 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채워나가신 것이죠. 결국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란 단순히 수명을 숫자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지켜나가는 데 있다는 걸 그분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건강이란 내 손주 녀석을 번쩍 안아줄 수 있는 팔힘이고 내 작은 텃밭에 상추씨를 뿌릴 수 있는 즐거움이고 오랜 친구와 마주 앉아 커피 한잔하며 실컷 웃을 수 있는 여유야.
그 한마디 속에 삶을 향한 애정과 건강의 진짜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건강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심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의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음의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